자, 안녕하십니까? 통증 잡는 상향꾼 통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발바닥 통증을 잡는 보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걸을 때 뭐 어떻게 걸어야 되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11자로 걸어야 된다. 아, 나 팔자가 편하던데 팔자로 걸으면 안 되냐? 또는 어떤 분들은 모델처럼 일자로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빼면서 일자로 걸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 없는 법칙이 없습니다. 무조건 11자 보행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팔자 보행을 하는 게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건강에 아주 좋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꼭 11자 보행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평발이다. 평발인 사람이 팔자 보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팔자로 걷는 거죠. 이렇게. 팔자로 걷게 되면 이렇게 걷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을 벌려서 팔자로 걷게 되면 무조건 아치가 과도하게 무너지는 보행이 되기 때문에 평발인 사람이 팔자로 걷게 되면 무지의 반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발의 아치가 많이 무너지면서 지면을 강하게 찢기 때문에 발 통증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발을 7도에서 8도 정도 벌린 다음에 11자로 걷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걷는 게 좋고요. 그런데 만약 또 예외가 있습니다. 평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경대퇴골 회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위쪽에 있는 대퇴골은 안으로 돌고 아래쪽에 있는 경골은 밖으로 돌아서 발을 들었을 때 발이 밖으로 벌어지시는 분들은 그냥 팔자 모양이 생긴 거예요. 자기 발 모양이, 다리 모양이.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 흉내 낸다고 11자로 걷는다? 이렇게 되면 이 고관절의 과도한 안쪽 회전을 유도해서 무릎이라든지 고관절의 통증을 만들고 심지어는 발 통증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11자로 걷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니까 내가 발을 딱 들었을 때 발이 팔자로 이렇게 벌어지더라. 이런 분들은 그냥 팔자로 걸으십시오. 그게 바른 보행입니다. 자, 두 번째는 뒤꿈치부터 닿는 보행을 해야 됩니다. 걸을 때 대부분 자세가 안 좋고 발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터벅터벅 걷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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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걷습니다. 또는 본인은 뒤꿈치부터 걷는다고 하지만 뒤꿈치가 닿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뒤꿈치를 보행을 할 때 먼저 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앞에서 엄지발가락을 딛고 나가야 되는데 뒤꿈치를 디딜 때 뒤꿈치에 있는 센서가 뇌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뇌에서는 발바닥이 보행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명령을 보냅니다. 그렇게 돼서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발바닥 안쪽에 있는 내재근들을 활성화시켜서 바른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을 쪼아주고 풀어주고 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뒤꿈치부터 걷지 않고 그냥 터벅터벅 걷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보행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들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육이 굳어지게 되고 발바닥 근육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발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뒤꿈치부터 걸었으면 반드시 엄지발가락을 마지막에 지면을 딛고 나가는 보행을 해야 됩니다. 자, 평발인 사람들은 아치가 대부분 무너져 있어서 이 내재근들도 축 늘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발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내재근들이 힘이 있어서 발의 아치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행을 할 때 이 뒤꿈치를 딛고 그 다음에 가운데 아치가 있는 부분이 바닥에 닿을 때쯤에 아치는 살짝 무너졌다가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딛고 나갈 때 이때입니다. 이때 활처럼 근육이 한번 수축을 합니다. 이때 발에 있는 내재근이 한번 수축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즉 발을 디딜 때는 아치를 만드는 힘이 방전됩니다. 그리고 발을 딛고 엄지발가락을 딛고 나갈 때는 아치를 만드는 힘이 충전되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정확하게 밀고 나갈 때 발바닥에 있는 이런 내재근들이 한번 힘을 받게 되고 활성화되면서 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발이 과도하게 무너지지 않고 발의 탄력을 유지하면서 발의 통증들을 완화시켜주고 또 건강한 발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손발을 교차하면서 걷는 겁니다. 이 너무나 쉬운 내용 같지만 실제로 환자분들 시켜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자, 걸을 때 왼발과 오른팔이 교차하면서 오른팔과 왼팔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보고 시키면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가방을 메고 걷거나 백을 들고 걷거나 하면서 팔을 움직이지 않고 다리만 걷는 보행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 시켜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상적인 보행을 할 때 몸을 이렇게 비틀어주면서 몸을 회전을 시켰다가 몸이 풀리면서 반대쪽 발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골반과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발을 앞으로 추진시키는 그런 동력이 작용하게 되면서 이제 보행이 일어나게 되는 원리인데 이런 식으로 걷게 되면 정상적인 보행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 또는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굳어지면서 충격을 많이 받게 되고 발 통증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차로 이렇게 걷는 보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팔을 이렇게 교차로 반대팔로 무릎을 이렇게 치는 이런 연습들을 자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보행을 하실 때 교차로 걷게 되는 이런 보행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그 보행을 하는 4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자기 발에 맞는 보행을 하시라. 8자로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11자로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부터 걸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행을 뗄 때는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꼭 딛고 나가야 발의 아치를 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몸을 트는 이렇게 몸을 회전하면서 팔다리를 교차로 걷게 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 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상 통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